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오늘도 황인학 박사와 함께하는 황교안의 경제 이야기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기회비용을 감안한 정치행위, 또 정책 결정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안으로서는 어떤 것들을 검토할 수 있을까요? 대표님도 말씀하셨고 이미 우리가 이제 문제 제기를 통해서 이야기 나왔는데 일단 국회 입법 단계에서는 재정준칙 대표님 많이 강조하시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입법 영향 평가제도를 좀 의무화하자, 다른 나라처럼 선진국처럼 그런 것을 검토해야 되고, 행정부에서는 그 규제 영향 평가 제도가 좀 내실을 좀 충실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도는 존재하는데 그게 아까 기회비용, 비용 제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형식적으로 처리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보강을 해야 될 것 같고, 사법부도 좀. 사법부도 고칠 점이 있습니까? 제가 행정부도 그런데. 예, 저도 제가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을 좀 한 3년 가까이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이런 사업자와 이런 소비자와 분쟁이 생기면 상당히 오랜 시간 끌어서 상당히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지고 실행해 하다가 이제 분쟁 조정을 시켜나가는데, 그럼 분쟁 조정 결과 조정할 때 보면은 처음에 그 사업 금액의 10%는 행정비로 떼고 90%만 돌려줘라라고 해요. 한 2년 동안 이 문제 가지고 신라는 게 벌어졌는데, 자기 거 본전도 못 받고 90% 받으려고 그 일을 했는가? 이건 현저하게 사업자한테 유리한 게 아니냐? 왜 기회비용을, 이 양반이 이 분쟁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의 생산적 활동 기회를 포기당했거나 이런 비용은 감안하지 않고 그냥 실제 그 계약금에서만 그 비용 안분만 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양형기준에도 기회비용 개념을 감안해 가지고 충분히 손해배상을 인정해주면 좋겠다. 양형기준 얘기가 나오셨는데, 그건 양형기준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양형기준이라는 건 그 형법, 처벌을 어떻게 할 거냐, 요거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판단을 어떻게 하는 기준을 정하는 건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황인학 박사님의 말씀의 취지는 너무 잘 알겠어요. 여러 가지 이제 그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도 첫째는 이제 기회 비용을 감안해서 일을 해라. 또 돈을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국민뿐 아니라 사실은 정치와 정부가 이런 역할을 크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좀 말씀을 좀 더 해줄 수가 있습니까? 정부의 잘못, 또 국회의 잘못. 아까 우리 계속 얘기했는데, 예를 좀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를 통과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정부가 이 사업을 안 해야 된다는 의무는 없어요. 하나의 그 참고 사안이거든요. 예타 제도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타 제도를 우회한다는 건 얼마나 현저하게 신문 보도에 의하면은 달빛 철도가 5조 원 가까이 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국민들이 좀 달빛 그 철도 이게 뭔지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달구벌의 대구와 빛고울의 광주를 연결하는 이 철도를 건설하겠다는 겁니다. 그쪽 교통량이 많지는 않은데 이쪽에 한 4조 원 정도 돈이 든다는데, 항상 또 나중에 사업 실제 집행에 오다 보면 항상 더 커져가겠죠. 근데 국토해양부에서 비용 편입 분석을 좀 해본 모양이에요. 그 0.48인가 해가지고 0.5 미만입니다. 0.5 미만이라는 것은 현역 투자는 500억. 500억 정도만 나오고 500억은 그냥 날아간다는 뜻이거든요. 예타를 통과 못하는 거죠. 이렇게 현저하게 통과하지 못할 이런 국가 대규모 재정 사업을 이렇게 총선을 앞두고 또 선거 정치인들이 겁없이 사용하는 경향이 가장 우려스럽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어떤 제재를 해야 될까요? 바람직하게는 국민 여러분들이 기회비용 개념을 잘 이해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기회비용까지 감안해가지고 저런 공약을 하는 정치인들이 결국 어떤 해악을 끼칠 것인지 판단해서 뭐 투표에 임해주시면 제일 좋겠지만 첫째는 이제 심하면 뭐 처벌도 할 수 있겠지만 그 표로 심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국민들이 표로 심판하려고 그러면 이제 좀 판단도 하기 어렵고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럼 이럴 때 이제 국민들의 대리인은 또 누가 있을까요? 언론이나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대리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좀 정말 우리가 선진사회가 되려고 그러면 좀 대호각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그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나라와 또 정치가 해야 될 일도 있고 또 국민들도 해야 될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 좀 정리하자면 우리 국민들은 어떤 일을 했든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뭐 오늘 주제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자면 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예. 뭐 이런 그 경제 용어, 시장의 그 어떤 경제 작동 원리 이런 것들을 뭐 잘 하고 계시지만 개념까지 잘 이해하시고 임해 주시면은 또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현혹되지 않고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을까.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부는 아까 뭐 예타도 마찬가지지만 재정 준칙 같은 거. 그렇죠. 뭐 정부 이제 정부 3부 다시 요약하자면 국회에서는 좀 그 재정 준칙이라든지 입법 영향 평가 의무화를 스스로 도입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좀 보여주고 예. 국회는 그렇게 하고 국회는 그렇게 하고 행정부는 좀 규제 영향 평가할 때 좀 더 내실 있게 충실하게 본래 제도의 취지에 맞게끔 해서 정부의 예산이 한 푼도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또는 쓸데없는 규제에 국민 경제적 자원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고 뭐 사법부도 좀 이런 이 범죄를 줄이거나 하려면은 또 국민들한테 정의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충분한 보상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기회비용까지 감안해서 좀 판결을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황 박사님은 정치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저는 국민들이 제일 비난을 많이 하는 그곳에 우수한 분들이, 좋은 분들이 많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좋은 분들이 나가서. 우리 황 박사님 같은 경우가 그런 분 중에 한 분인데, 제가 옆에서 가까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정치보다는 더 큰 이런 일들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국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 그러면 우리 제일 먼저 기억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클린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문제는 경제.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도 많이 중요하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좀 쉽지 않은 얘기를 쉽게 잘 설명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경제와 관련해서 좀 덧붙여 주실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으실까요? 국민들한테 부탁드릴 것은 우리 황교안 TV 경제 이야기를 좀 더 시청해 주시면 저도 좀 분발해서 더 유익한 이야기로 준비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아주 귀한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